개나대 직업환경학과 김종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학물질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구나,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을 살펴보게 되면 생활 속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생활을 하게 될 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희가 세면을 하고 또 이빨을 닦고 또 화장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직장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됩니다. 애들한테 과자를 하나 사줄 때도 과자 봉지 뒤쪽에 원재료, 식품 첨가물 이런 부분들이 빼곡하게 있어서 그거 하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구나,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됐는지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화학물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소득 증가와 더불어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수가 급격히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애들 꽤 있으시죠? 네. 이 아토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천치, 아토피, 피부염, 비염을 다 통칭하는 부분인데, 일생 경험률을 보게 되면 애들 중에서 25%에서 30% 정도가 아토피, 피부염을 경험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전에서 없던 아토피 질환들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 그 양상 같은 경우도 식품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이런 형태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아토피 질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질환 같은 경우는 발생 원인들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공유되기 때문에 한 번 아토피 질환이 생기면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기 쉽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천식 발생이 심하고, 또 비염 발생도 증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질환 자체가 연계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아토피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봐서는 애들이 이렇게 그전에는 없던 질환들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들 키울 때 많이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또 청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에 따라서 생활의 편리함을 고려하다 보니까 화물질 수가 증가되고 또 청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홍콩에서 사스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엄청난 전파 속도로 수많은 시민들이 노출되어지고 또 치료하던 의료진까지도 피해를 봤던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경험되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서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청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됐고, 그럼에 따라서 아무래도 보면은 이 청결제라든가 살균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 생활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건조하니까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가습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사용하다 보면 조금 물때도 끼고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자체가 이 폐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폐 손상으로 연결되리라고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례도 그렇고 또 생활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활 제품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지고 우리 애들이 그 피해 대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PGH라든가 PHMG, MIT, CMIT가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노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살균제 부분인데, 이 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서 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폐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폐 손상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편리함이 늘어나면서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노출되는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도 커질 것 같습니다. 성면이라고 해서 지금은 뭐 전 제품 자체가 다 판매 금지, 생산, 유통 금지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1896년도에 처음 사용됐을 때는 절연, 단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신이 주신 물질이라고 찬사를 받았고 여러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되고 난 다음에 3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성면 자체가 폐에 박혀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면서 치명적인 악성 종양, 중피종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 나라에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성면을 이제 판매, 생산 중지하는 조치를 기르는데,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악성 중피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성 중피종으로 세계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악성 중피종이 증가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는다면, 어떤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것들이 미리 평가됐더라면 이러한 성면과 같은 치명적인 손상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시되는 신제품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역시 그 안에도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화학물질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학물질 관리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들 자체가 화학물질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스위스 치즈라고 해갖고 이게 발효된 치즈 형태이기 때문에 치즈에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나 있는 형태인데, 몇 겹을 하게 되면 구멍이 불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서로 연결돼서 한꺼번에 뚫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몇 번은 예방 가능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예방 가능했던 거기를 타 놓치고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이 제품을 출시할 때 여기에 걸맞는 안전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지 않은 선상에서 시민들한테는 안전하다, 애들이 노출돼도 전혀 문제 없다 하는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속에 포함되었던 화합물질의 원료물질 같은 경우를 평가할 때 거기에 PGH라든가 PHMG가 들어가 있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는 경고 독성만 하고 이게 흡입해서 독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체크를 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물질 안전 정보를 만들 때 흡입 독성에 대한 걸 체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요. 산자부 같은 경우에서는 물질에 대한 인증을 할 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선상에서 KS 마크까지 씌워줬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서는 2008년도에 가습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강 모니터를 통해서 충분히 보면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사전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들을 펼쳐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기업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하나같이 보면은 제 역할을 못했나 하는 것들에 대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처라도 똑바로 원칙을 지켰다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유럽에서의 딸리도마인드라고 하는 약재가 산모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지가 절단되는 기형아 발생이 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유럽에서만 피해가 오면은 애들만 2만 명 정도의 기형 발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약이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시약청에 있던 프랜스 첼시라는
조사원이 그러면 이것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까지 막았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진 조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텔도마이트 사건이라고는 엄청난 피해를 비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관리부처에서 아니면 기업들이 시민들의 안정을 고려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처를 원칙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해성 평가 부분에서는 지금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물질들이 4만 종 정도 넘게 됩니다. 수많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어지는데 그것의 안전성이 어떠냐를 평가하는 방법이 화학물질 관리체계 안전성 평가, 유해성 평가 이런 내용 부분인데 이게 사용하는 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손을 떠나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사람한테 실험을 못하니까 동물 실험이나 세포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람에서의 노출 조건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 사람이 노출되는 조건 같은 경우 여러 화학물질이 한꺼번에 노출되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독성 반응이 안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에서 나타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거를 채우려는 이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리치라고 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위해성 평가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다는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 체제를 정리한 표 부분인데요. 화학물질 등록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화학물질 자체가 독성 정보가 없으면 시장에 출시를 못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 물질의 용도에 어떻게 따라서 쓰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만일 사용하는 용도가 흡입으로 화학물질 노출이 가능한 형태면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 등록이라는 거하고 또 제품 관리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제품으로 나왔을 때 시장에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를 보게 되면 이 화학물질 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기업도 책임을 가지고 정부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화학물질 등록 관리법을 개정을 하고요. 살생물제 특별법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이런 법 개정 작업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화학물질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분별 있게 소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정부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